학교폭력 진술서 예시모음 피해자 가해자 상황별 문장 정리. 학교폭력 사건에서 진술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서면 진술서 등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동일한 공식 진술 문서입니다. 진술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거나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작성 방식에 따라 조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보호자 입장별로 실제 활용 가능한 문장 구조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장. 피해자 진술서의 핵심은 육하원 측에 따른 구체성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감정 표현은 최소화돼 피해로 인한 변화와 지속성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문장. 202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경 저는 학교 4층 과학실 앞 복도에서 같은 반 김호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이호, 박호 학생이 있었고 이들은 해당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문장. 2024년 9월 첫째 주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저는 박호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물건을 숨기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욕설 급식 방해 위협 행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신체 피해. 최호 학생은 제 어깨를 강하게 밀었고 그 충격으로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후 팔을 잡아 비트는 행동이 이어졌고 사건 당일 병원 진료 결과 왼쪽 팔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 내용. 정호 학생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제 사진을 합성하여 욕설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우리 반 학생 25명이 있었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금품 갈취의 구체적 경위. 장호 학생은 10월 3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총 5만 원을 전달했고 거절 시 폭행을 암시해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저는 등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악몽, 복통, 두통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상담 치료 중입니다. 학교 생활의 변화. 이 사건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성적 또한 전 학기 평균 85점에서 65점으로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가해자 진술서 반성과 사건 맥락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문장. 가해자 진술서는 사실 인정, 책임 인식, 재발 방지 의지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맥락은 설명하되 책임은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 제가 김호 학생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분명히 사실이며 제 잘못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문장. 사건 당일 제 물건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우발성 설명 책임 인정. 욕설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제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학교에 오기 두려워하고 창피함을 느꼈을 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현재 주 1회 상담을 받고 있으며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감정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부모의 관찰과 관리 의지. 보호자 확인서는 형식적 작성이 아니라 실제 관찰과 조치 계획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인지 경위. 아이가 귀가 후 울며 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팔에 멍이 있어 즉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 현재 아이는 등교 거부 식사량 감소 수면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소견으로 치료 중입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반성관리. 담임 연락을 통해 사건을 인지했고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매일 대화하며 잘못을 되짚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관리 계획. 상담센터 연계, 학교와의 지속협조, 생활 패턴 관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일관성 유지. 모든 진술 내용은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해야 함. 증거 첨부 진단서, 캡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감정 절제. 감정보다 사실 중심 서술. 구체성 확보. 모호한 표현 지향. 진실성 유지.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기. 마무리 정리. 학교폭력 진술서는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하며 보호자는 책임 있는 관리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모든 것이 담겨야 비로소 공정한 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